혹시 색깔 찍을 때 기본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요즘은 이제 폰 카메라 성능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모공이나 주름과 좀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보정이 잘 되는 어플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얼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몸매까지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카메라 어플뿐만 아니라 촬영된 사진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정도 정도가 조금 적당해야지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티날 정도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포샵이 너무 과한데요? 너무 보정이 자연스럽게 잘 된 경우도 현실에서 당혹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만화 주인공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데 실제로 막상 만나보면 완전히 딴판인 그런 상황들, 굉장히 우픈 상황이죠. 아무튼 보정된 모습에 익숙해지니까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 나도 헷갈리고 남도 속아버리게 만드는 이 포샵, 언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인물사진 보정기술 포샵입니다.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해진 보정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두고 통틀어서 포샵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단어 자체는요,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포토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진이나 건축, 광고, 그래픽 디자인처럼 시각적인 예술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도 쓰지만 일반인들도 약간의 조작법만 알 수 있으면 손쉽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토샵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거다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 1990년대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출시 초기에는 촬영된 사진을 쉽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요, 그림판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았고, 영화사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진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되면 될수록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됐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사진 보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고, 그리고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인화해서 보는 시기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요,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그걸 컴퓨터에 옮기면 디지털 파일로 바로 열어볼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이맘때 인터넷도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1세대 SNS가 등장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싸이월드, 다모임, 버디버디, 하두리 뭐 이런 거. 이런 SNS에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사진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게 바로 하두리였습니다. 1년 만에 사람들이 150만 명이나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화상 채팅 서비스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웹캠으로 셀카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든 PC방이든 이 웹캠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자기 모습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미모가 특출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두고 생긴 또 신조어가 있죠. 얼짱. 이때 당시에 10대들 사이에서 5대 얼짱 카페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사람들 사진을 올리고 평가하고 투표하고 5대 얼짱들 출신 중에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1기 멤버 박한별, 구혜선. 아무튼 이때 이렇게 광풍처럼 얼짱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이 얼굴이 멋지고 예쁘게 찍히는 소위 얼짱 각도라든지 아니면 이 포즈 같은 것들이 좀 공유되기도 하고요. 다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한편에서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 파일을 보정하는 방법들이 널리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꿀팁을 서로 공유하거나 작업물을 자랑하는 카페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이클럽 포토샵 카페. 포토샵 완전 정복. 장미 가족의 태그 교실. 야, 정말 오랜만인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촬영하는 셀카나 이 스냅샷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증명사진이라든지 이 스튜디오 사진처럼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포토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손님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촬영만 끝나면 이쁘게 포샵 해주세요, 뭐 이렇게 증명사진을 만드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되게 된 거죠.
근데 포토샵도 없던 시절에는 그럼 과연 사진 보정을 안 했을까? 그러기에는 사실 옛날 영화 포스터의 주인공들이나 이 배우들의 사진을 보면 사실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피부도 너무 뽀얗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다 이렇게 젊게 나오고 사실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요 나름대로 완벽한 사진을 위해 보정을 했습니다. 아날로그로 사진을 찍던 시절에는요 이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필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필름이라는 물건이 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으로 감상이 기록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촬영 후에 이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 필름의 표면을 긁거나 아니면 연필이나 붓으로 덧그려가지고 보정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몸매를 날씬하게 다듬기도 하고요. 피부결을 곱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감은 눈을 뜨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눈을 그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독사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 포토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정 기능을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기술은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죠. 이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자신의 모습을 미화해서 기록하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화가가 직접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화가한테 맡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역사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유럽 사람들의 초상화 실제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내력이 있어요. 턱이 남들보다 길고 뾰족한 주걱턱이거든요. 아마도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남아있는 그림들 보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마 원해서 화가들이 턱을 깎아주신 거죠. 이분이 컴플렉스 때문에 겨울에도 부채를 들고 다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턱을 가리는 용도로 부채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도요. 지금 남아있는 초상화 있거든요. 유명한 초상화. 그거를 그릴 당시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세월의 흔적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름살도 없고 잡티도 없고 피부가 아기예요. 근데 루이 14세 주치의가 남긴 건강일지를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왕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다. 그래서 흉터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폭식을 배가 남산만 하고 남산은 한국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미화시킨 그림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두 사례만 보더라도 당시에 그렸었던 초상화들이 원래 인물 그대로 그렸을까? 의문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가들한테는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죠. 먹고 살 나의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건 앵간히 돈 많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왕족이나 이제 귀족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 먹고 사는 화가들이 요거 있는 그대로 그린다. 요거는 이제 쉽지 않은 생업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춘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의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하게 초상화를 그립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면 조금 그게 드러나거든요. 나라를 세운 왕이잖아요. 1대 왕인데 꾸몄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잘. 왜냐면 이 오른쪽 눈썹 위에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마귀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까지 그린 거죠. 사실 뭐 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지우기 마련인 건데 사마귀까지 그대로 그렸다라고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왕까지 그 정도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신하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겠죠. 임진왜란 때 선조를 옆에서 보필한 홍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진. 그 사람을 보면요 코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딸기코. 병이었다는 말도 있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 그린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영조 때 문신이었던 송창명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는요 이게 아마 좀 백반증이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알았었던 걸로 유명한 병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얼굴 거의 한 3분의 1을 하얗게 그냥 그려놨었거든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초상화들이요 유럽이랑은 다르게 털 한 올까지 사실적이었었던 이유는 이 그림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기념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선시대에는 사망 이후에 이분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닮지 않은 모습이면 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그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사진이 주요한 컨텐츠가 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초당 1000장이 넘는 사진이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올해로 한 1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공유된 사진과 동영상 수가 총 500억 개 이상. 서버비가
요즘에는 굳이 고성능 카메라나 장비가 없더라도 누구나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존재했던 포샵, 그러니까 이 사진 보정의 영역이요, 이 스마트폰의 세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수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카메라를 켜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보정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촬영을 유도하는 어플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물의 생김새를 다듬어주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비현실적이지만 흥미로운 비주얼을 구현하는 각양각색의 필터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카메라 어플에서 자신의 모습을 3차원의 아바타로 바꿔주는 기능이 출시돼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료 결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출시 15일 만에 20만 명의 사용자들이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보정은 어디까지나 보정일 뿐입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과 보정된 자신의 이미지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마련이겠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거나 포샵된 얼굴처럼 성형을 감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의학계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의학협회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된 한 논문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필터링된 이미지는 현실과 환상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제거해야 할 결함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정신질환인 신체 이형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타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해서 이 논란이 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연예인보다 더 이쁜 미모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트리머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로 변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이 여성이 방송 중에 이 얼굴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필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날 갑자기 하필이면 기술적 결함이 탁 터지는 바람에 그 기능이 잠깐 꺼졌었던 거죠. 그러면 좀 안 되지만 이 여성의 외모 때문에 팬됐던 사람들도 있고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기부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다수의 팔로워들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리고 가상 공간을 통한 거래도 철회됐다라고 전해집니다. 2년 전에 영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었다고 합니다. SNS에 보정된 사진을 올리려면 이 사진은 보정된 것이다 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법안을 발의한 루크 에반스 의원은 법안은 단순히 자기 결혼 사진을 보정하거나 정목 현상을 없애는 정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상업적인 의도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디지털 조작으로 만든 가짜 몸매에 현혹되어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이 영국 전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포샵은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주지만 과도한 리터칭은 나 자신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겠죠. 사진 보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토샵을 하진 않더라도 보정 어플은 피부가 제 딸같이 나와요. 갓 태어난 친구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원래 1단계 뭐 이렇게 팔이 최고더라고요. 팔로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서 팔로 하면은 거의 눈, 코, 입이 없죠. 이거는, 누구죠? 먹이는 거 아닌가요? 잘못 넘긴 게 이거 제 건가요? 저건가요? 마음에 드는 거요? 약간 요런 이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면 성형 잘 된 거죠. 살을 한번 빼봐야 돼.